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폭풍전야. 네, 자유한국당의 폭풍전야에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핵 안보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에 갔던 홍준표 대표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서청원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한 2, 3시쯤 됐는데 왜 나를 말하자면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예요.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홍준표 대표와 녹취록 있으면 까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 이거 까보면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일단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좀 약하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스타일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치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이 이게 있다, 까겠다라고 나왔으므로 홍준표 대표는 돌아오자마자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청원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일 부딪힌다, 모려 부딪힌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일단 세규합에 들어가지 않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국장님, 일단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언제, 뭐가 녹취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2015년 4월 달에 본인이 이제 서청원 의원과 통화를 좀 했고, 네. 그 부분은 지금 홍 대표가 이른바 이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1억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 부분으로 이제 1심에서 1년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간이 2015년 4월 달에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앞둔 시점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왜 당신 사람 아니냐, 그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이.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어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제 홍 대표의 주장이고. 네. 반면에 이제 서청원 의원은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윤 전 부사장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홍 대표가 그때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야 어떤 내용이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이 서의원 부사장이죠? 부사장이 서의원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느냐. 자기는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끌고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청원 의원한테.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윤승모라는 분이 서청원 의원은 자기 측근이니 좀 얘기해서 내가 죄가 없음을 좀 얘기해달라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이 다른 거죠. 지금 서청원은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관련 없다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즉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윤승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바꾸게 해달라고 1심과 2심 사이에 증언이 바뀌었는데 그 증언 바뀌는 과정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서청원이 받아들여서 윤승모 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증언이 바뀐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녹취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녹취록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지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죠.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죄가 없는데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자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고 서청원은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진짜 서청원 의원이 어떤 뭐 위증을 부탁하는 그런 목소리라도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라도 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홍준표 지금 대표가요. 네. 1심은 이게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은 안 됐고. 근데 항소심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원래는 이게 법률심이지만 그러게 최정법칙 위반, 즉 사실관계에도 증거법칙에 반하면 이게 사실 문제도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녹취록이 공개될 때 이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했으면 적법한 증거가 돼요. 네. 근데 제3자가 녹취를 하면요. 이렇게 불법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되고 따라서 이게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녹취록을 본인이 한 걸 공개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그 정언을 번복해달라든지 네. 뭔가 이게 위정을 교사한 게 논다면 그럼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주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녹취록의 내용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서청원 의원 측은 막말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여러 의원과 교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 시장님.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보수 야당의 향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수 야당의 향배만이 아니고 향후 어쨌든 다 포함해서 정계 개편에 네. 지금까지 어떤 정계 개편에 단초가 나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서 네. 조금 이렇게 혼재돼서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네.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녹취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청원 의원이 직접 밝힌 것. 그러니까 4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홍준표 당시 지사가 네. 5월 8일에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아직 벌어지기도 전에 5월 8일날 소환되기 전에 4월 18일날 전화를 걸어서 윤승모 부사장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녹취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녹취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사실 여기 개입되기 시작해요. 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딱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항소심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과 서청원 의원 간의 통화가 있는데 위증해달라는 통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하거든요. 네. 이건 항소심이에요. 2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2심에서는 뒤집어지거든요. 무죄 판결이 나거든요.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용주 의원이 얘기하는 녹취록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녹취록 진실 공방의 결과가 한국당 내전의 승자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 녹취록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용주 의원이 지난 23일 날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네. 이용주 의원의 저 발언 때문에 이 녹취록에 대한 진실 공방이 더욱 불이 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네. 이용주 의원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저 녹취록을 입수를 했을까? 그러게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청원 의원이 이미 이용주 의원한테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이 이걸 본인이 녹취록을 어디서 입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이걸 넘겨줬다고 하면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한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녹음을 했다고 하면 지금 서 변호사 말처럼 본인이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와 대화하는 과정에 걸 녹음을 했고 그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밝히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용주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면 서청원 의원 이용주 의원한테 넘겼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이 실장이 말씀처럼 그러면 결국 2심을 앞두고서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이용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그 녹취록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국감하는 현장에서 저 얘기를 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짓말했다면 저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내용만 보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이용주 의원이 그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건 정말 무책임한 그리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요. 이용주 의원이 표현했던 것처럼 뭐 뉘앙스는 모르겠어요. 녹취록을 들어봐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뉘앙스 자체가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요청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 이용주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당에서 입수했다. 우리 당에서 입수했다고 그래요. 내가 입수했다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서청원 의원 측에서 만약에 그것을 내가 당사자니까 제3자가 이것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만약 건넸다면 예. 다른 의원일 가능성, 자기가 친분이 많은 선수가 높은 의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용주 의원이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아마 내가 입수한 자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더 사실 굉장히 큰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돌아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딱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았다. 4월 18일. 그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천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면 그것이 훨씬 더 지금 더 위험할, 홍준표 대표가 만약 그 녹취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예. 지금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통화를 서청원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통화하면서 상대방 통화를 녹음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의당 쪽에 그 녹취록을 줬다면 그걸 또 제3당에 흘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얘기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정치 행태 자체가 이건 그야말로 사라져야 될 정치 행태다 라는 비판이 저는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윤 전 부사장,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1억 원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왜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그 무죄 판결을 홍 대표에게 내렸냐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 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진술을 내가 홍 대표한테 1억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 진술을 줬던 시간, 장소, 의원회관 그 면회실을 방문한 어떤 그런 날짜,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저는 일단 서청원 의원이든 뭐 이용주 의원이든 녹취록이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이 문제 가지고 온 국민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려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청산, 이 흐름을, 이 어떤 이슈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위한 그러한 어떤 지금 서청원 의원 쪽에 던진 하나의 카드인데, 그 부분에 일정하게 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있다면 빨리 공개하는 게 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취록 공개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녹취를 하고 나중에 어떤 협박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대화 상대방이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제3자에게 불법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 도의상으로는 사적인 대화를 이게 녹음을 해서 협박하는 게 정치 도의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지는 금방 밝혀져요.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이 공개 안 돼도요, 시점이 딱 특정됐잖아요.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는 2015년 4월 18일 한 번밖에 없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은 항소심이니까 그럼 이게 2016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녹취록이 없으면 내용은 몰라도 통화 시점은요, 바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보면 통화 내역 조회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게 고소하면 통화 내역은 언제 날짜에 누구하고 몇 분간 통화했다, 이렇게 금방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진실인지는 통화 내용만 조사해 보면 바로 이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볼수록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정당의 운명으로 끌고 가는 형국인데요. 홍 대표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변인단은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음모적인 공작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구태 정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퇴출이 정당성만 더 부각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윤리와 혁신이 고뇌에 찬 읍참마속이 결정을 온몸으로 지지 응원하며 자유한국당은 암덩어리 제거 수술을 하는 중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홍준표 대표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부대변인단, 친위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이 당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또 지방선거도 준비할 것이고요. 보수 야당의 기틀을 다시 바로 잡을 거고요. 그런 걱정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이 이렇게 빨리 추스리지 못하고 서로가 이전 투구가 돼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모습 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어려운데 친박 청산하려다가 지금 도리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친박을 청산하려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저 카드를 쓴 거잖아요, 마지막에. 네.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나 아니면 친박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끝까지 갖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무성 전 대표는 일정 부분 통합적으로 가는 거로 가닥을 잡았지만 네.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녹취록이 있다면 빨리 밝혀서 이제 이걸 덮고 갈 수는 없어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낼 거고요. 네. 녹취록 빨리 밝히고 문제 있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낮추거나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일 오전 의원총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할지 또 친박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역시 이제 빨리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서청원 의원이 이것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최고위가 사실 언제 열릴지 왜냐하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열흘 후에 이 최고위 소집을 해서 출당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 소집은 또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고 네. 내일 의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출당 문제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청원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친박의 세를 얼마나 규합할 수 있느냐, 당내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양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변인단이 52명이 지금 오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흐름이 며칠 동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세가 완전히 형성이 되면 바로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한다. 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내일까지는 아마도 관망, 그러니까 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의원들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친박계 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 친박계의 공공의 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맞으면 이 감정 이거 저 행사 못해. 행사 못합니다. 항상 행사 못해. 류석춘 위원장 본인이 저 자리에 가서 환영받지 못한 걸 알았을 텐데 왜 간 겁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게 유석춘 위원장은요,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네. 정말 이게 정통 보수주의자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앞장섰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겠다는 알았지만 뭔가 이게 보수하면 그래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이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간 걸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그분이 평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류석춘 위원장의 부친 류혁인 씨,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 6년 동안 정무수석을 지냈죠. 네, 결국 뭐 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추도식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좀 예상 가능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무튼 혁신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아버지 유혁인 씨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6년간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친분도 있고 본인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줄 알았겠지만 저 정도까지였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서 그분을 조금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순수하게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어쨌든 본인이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합쳐져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한국당 인사 가운데 봉변당한 사람은 류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성을 가진 분인데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여기 왜 왔냐고 지금 약간 몸싸움이 저를 이제 몸을 세게 밀어서 배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주세요. 류여의 최고위원 상당히 튀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타공인 홍준표 계인데 홍준표 대표도 요새 류여의 최고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좀 전에 좀 억울해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네. 초반에 지금 이 출당 문제가 사실 이제 8월 14일 날 대구 두류공원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당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그 훨씬 이전에 한 번 더 출당 문제가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가 그걸 언급했을 때 류여의 최고위원이 사실 반대쪽에 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면 안 된다. 그때는 류여의 최고위원이 또 이 태극기 집회에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또 이렇게 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반대를 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동지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가셨다가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출당 문제를 얘기했을 때 최고위원으로서 왜 막질 않았느냐. 이런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좀 억울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유석춘 위원장과 또 이 류여의 최고위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모식이잖아요. 네. 엄숙해야 될 추모식에 사실 매년 가셨던 걸로 나는 압니다. 그래서 매년 갔던 어떤 입장에서 류혁인 부친 정무수석은 사실 그 후에 공보처 장관도 했어요. 예. 공보처 장관도 굉장히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한 오른팔로 사실은 그렇게 모셔왔고 박정희 대통령 그런 입장에서 사실 가신 것이고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거긴 집회거든요. 태극기 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좀 뜨거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걸 각오하고 가는 어떤 상황이 그래서 네. 그 사이에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이제 조만간 이제 최고위에서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이 의결을 하게 될 텐데 통과 여부에 따라서 홍 대표의 운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요, 그 통과가 무난히 될 것처럼 그렇게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계산해 봤더니 일정 부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네. 친박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반발하고 그 다음에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지금 여러 정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두 개 정도의 표가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최고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리면 홍준표 대표가 추진한 친박 청산이나 친박에 대한 친박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여파가 어디로 가냐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른정당에 통합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친박 청산을 명분으로 걸고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부결이 돼버리면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복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문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가능성이 덮고 갈 수는 없어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낼 거고요. 녹취록 빨리 밝히고 문제 있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낮추거나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내일 오전 의원총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할지 또 친박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역시 이제 빨리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서청원 의원이 이것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최고위가 사실 언제 열릴지 왜냐하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열흘 후에 이 최고위 소집을 해서 출당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 소집은 또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고 내일 의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출당 문제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청원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친박의 세를 얼마나 규합할 수 있느냐, 당내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양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변인단이 52명이 지금 오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런 흐름이 며칠 동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세가 완전히 형성이 되면 바로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한다. 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내일까지는 아마도 그러니까 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의원들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친박계 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 친박계의 공공의 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맞으면 제발 좀 가주세요. 이 감정 이거 행사 못해. 행사 못합니다. 항상 행사 못해. 류석춘 위원장 본인이 저 자리에 가서 환영받지 못한 걸 알았을 텐데 왜 간 겁니까? 그쪽에 제가 알기로 이게 류석춘 위원장은요,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정말 이게 정통 보수주의자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앞장섰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겠다는 알았지만 뭔가 이게 보수하면 그래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이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간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그분이 평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류석춘 위원장에 붙인 류혁인 씨,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 6년 동안 정무수석을 지냈죠. 이 결국 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추도식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예상 가능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무튼 혁신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아버지 유혁인 씨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6년간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친분도 있고 본인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줄 알았겠지만 저 정도까지였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시에 가서 그분을 조금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용주 의원이 지난 23일 날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네. 이용주 의원의 저 발언 때문에 이 녹취록에 대한 진실 공방이 더욱 불이 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네. 이용주 의원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저 녹취록을 입수를 했을까? 그러게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청원 의원이 이미 이용주 의원한테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이 이걸 본인이 녹취록을 어디서 입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이걸 넘겨줬다고 하면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한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녹음을 했다고 하면 지금 서 변호사 말처럼 본인이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와 대화하는 과정에 걸 녹음을 했고 그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밝히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용주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면 서청원 의원 이용주 의원한테 넘겼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이 실장이 말씀처럼 그러면 결국 2심을 앞두고서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이용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그 녹취록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국감하는 현장에서 저 얘기를 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짓말했다면 저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내용만 보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이용주 의원이 그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건 정말 무책임한 그리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요. 이용주 의원이 표현했던 것처럼 뭐 뉘앙스는 모르겠어요. 녹취록을 들어봐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뉘앙스 자체가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요청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 이용주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당에서 입수했다. 우리 당에서 입수했다고 그래요. 내가 입수했다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서청원 의원 측에서 만약에 그것을 내가 당사자니까 제3자가 이것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만약 건넸다면 예. 다른 의원일 가능성, 자기가 친분이 많은 선수가 높은 의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용주 의원이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아마 내가 입수한 자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더 사실 굉장히 큰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돌아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딱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았다. 4월 18일. 그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천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면 그것이 훨씬 더 지금 더 위험할 홍준표 대표가 만약 그 녹취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예. 지금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통화를 서청원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통화하면서 상대방 통화를 녹음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의당 쪽에 그 녹취록을 줬다면 그걸 또 제3당에 흘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얘기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정치 행태 자체가 이건 그야말로 사라져야 될 정치 행태다라는 비판이 저는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윤 전 부사장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1억 원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왜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그 무죄 판결을 홍 대표에게 내렸냐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 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진술을 내가 홍 대표한테 1억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 진술을 줬던 시간, 장소, 의원회관 그 면회실을 방문한 어떤 그런 날짜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 저는 일단 서청원 의원이든 뭐 이용주 의원이든 녹취록이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이 문제 가지고 온 국민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려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청산, 이 흐름을, 이 어떤 이슈 자체를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위한 그러한 어떤 지금 서청원 의원 쪽에 던진 하나의 카드인데, 네. 그 부분에 일정하게 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있다면 빨리 공개하는 게 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취록 공개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녹취를 하고 나중에 어떤 협박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대화 상대방이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제3자에게 불법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정치 도의상으로는 사적인 대화를 이게 녹음을 해서 협박하는 게 정치 도의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지는 금방 밝혀져요.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이 공개 안 돼도요. 시점이 딱 특정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는 2015년 4월 18일 한 번밖에 없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은 항소심이니까. 그럼 이게 2016년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녹취록이 없으면 내용은 몰라도 통화 시점은요. 바로 이 통신비밀보호법 보면 통화 내역 조회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게 고소하면 통화 내역은 언제 날짜에 누구하고 몇 분간 통화했다. 이렇게 금방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진실인지는 통화 내역만 조사해보면 바로 이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볼수록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정당의 운명으로 끌고 가는 형국인데요. 홍 대표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변인단은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음모적인 공작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구태 정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퇴출이 정당성만 더 부각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윤리와 혁신이 고뇌에 찬 읍참마속이 결정을 온몸으로 지지 응원하며 자유한국당은 암덩어리 제거 수술을 하는 중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홍준표 대표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부대변인단, 친위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이 당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또 지방선거도 준비할 것이고요. 보수 야당의 기틀을 다시 바로 잡을 거고요. 그런 걱정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이 이렇게 빨리 추스리지 못하고 서로가 이전 투구가 돼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모습 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어려운데 친박 청산하려다가 지금 도리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친박을 청산하려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저 카드를 쓴 거잖아요, 마지막에. 네.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나 아니면 친박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끝까지 갖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는 일정 부분 통합적으로 가는 거로 가닥을 잡았지만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녹취록이 일단 빨리 밝혀서 이제 이걸 녹취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녹취록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지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죠.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자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고 서청원은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진짜 서청원 의원이 어떤 위증을 부탁하는 그런 목소리라도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라도 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홍준표 대표가요. 1심은 이게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을 안 됐고, 그런데 항소심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원래는 이게 법률심이지만, 그러게 최정법칙 위반, 즉 사실관계에도 증거법칙에 반하면 이게 사실 문제도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녹취록이 공개될 때 이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했으면 적법한 증거가 돼요. 네. 근데 제3자가 녹취를 하면요. 이렇게 불법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되고, 따라서 이게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녹취록을 본인이 한 걸 공개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그 정언을 번복해달라든지 네. 뭔가 이게 위정을 교사한 게 논다면 그럼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주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녹취록의 내용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서청원 의원 측은 막말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여러 의원과 교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 시장님.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보수 야당의 향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수 야당의 향배만이 아니고 향후 어쨌든 다 포함해서 정계 개편에 네. 지금까지 어떤 정계 개편의 단초가 나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서 네. 조금 이렇게 혼재돼서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네.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녹취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청원 의원이 직접 밝힌 것. 그러니까 4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홍준표 당시 지사가 네. 5월 8일에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아직 벌어지기도 전에 5월 8일날 소환되기 전에 4월 18일날 전화를 걸어서 윤승모 부사장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녹취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녹취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사실 여기 개입되기 시작해요. 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딱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항소심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과 서청원 의원 간의 통화가 있는데 위증해달라는 통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하거든요. 네. 이건 항소심이에요. 2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2심에서는 뒤집어지거든요. 무죄 판결이 나거든요.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용주 의원이 얘기하는 녹취록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녹취록 진실 공방의 결과가 한국당 내전의 승자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 녹취록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폭풍전야. 네, 자유한국당의 폭풍전야에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핵 안보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에 갔던 홍준표 대표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서청원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한 2-3시쯤 됐어요. 왜 나를 말하자면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가 한 게 전부예요.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홍준표 대표와 녹취록 있으면 까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 이거 까보면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일단 녹취록이 있다고 만약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좀 약하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홍준표 대표 스타일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치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이 이게 있다, 까겠다라고 나왔으므로 홍준표 대표는 돌아오자마자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청원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일 부딪힌다, 모려 부딪힌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일단 세규합에 들어가지 않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국장님, 일단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언제, 뭐가 녹취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2015년 4월 달에 본인이 이제 서청원 의원과 통화를 좀 했고, 네. 그 부분은 지금 홍 대표가 이른바 이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예. 1억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 부분으로 이제 1심에서 1년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간이 2015년 4월 달에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앞둔 시점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왜 당신 사람 아니냐, 그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이.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어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제 홍 대표의 주장이고. 네. 반면에 이제 서청원 의원은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윤 전 부사장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홍 대표가 그때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야 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이 서 의원 부사장이죠? 사람이, 네. 부사장이 서 의원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느냐. 자기는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끌고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청원 의원한테.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윤승무라는 분이 서청원 의원은 자기 측근이니 좀 네. 얘기해서 내가 죄가 없음을 좀 얘기해달라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이 다른 거죠. 지금 서청원은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관련 없다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즉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윤승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바꾸게 해달라고 1심과 2심 사이에 증언이 바뀌었는데 그 증언 바뀌는 과정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서청원이 받아들여서 윤승모 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증언이 바뀐 거다라고 네. 하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